뽕 한 대 맞자. 야, 막대기 하나만 줘. 주사기 하나를 한 막대기라고 합니다. 주사기에 물 집어넣는 이런 걸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찬 거와 그다음에 이제 고체같이 고체는 얼음같이 생겼어요. 이게 요거를 얼음같이 생겼으니까 아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그래서 스피드라고 해. 저기 미국에서 스피드. 요거는 주사위를 스피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액체 같은 이제 주사기에다 넣어서 맞는 거. 결정체는 아이스라고 부르고.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나도 이제 이걸 잘 안 쓰다가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필로폰은 뭐예요? 그 성분, 마약의 성분이 아니에요. 필로폰은 우리 지금 만약에 감기약이면 감기약 이름, 제약회사 이름이에요. 필로폰이. 그래서 그 당시 필로폰 하면 마약의 이름이 아니라 제약회사 다이니폰 제약의 강장제, 각성제 이름이 필로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필로폰이 이렇게 비읍자같이 필로폰, 그 히라가라로 이렇게 가락가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피로 안 읽고 히로 읽으니까 히로뽕. 우리나라 사람 이걸 히로뽕으로 읽는 거야. 히로뽕. 그 약 표지에는 그 필로폰이라고 일본어로 써 있는데 히로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줄여서 야 뽕 한 대 맞자, 뽕 한 대 맞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일본은 요즘 필로폰이라고 하는 거는 뉴스에서나 필로폰 아니면 각성제 이렇게 해서 붙잡혔다 하면 다 필로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은어로서는 샤브예요. 샤브 쫓아해봐. 샤브. 이 샤브가 호네마루 샤브라데, 호네마루 사데마루. 야, 이게 뭐 호네마루. 호네가 뭐야? 호네가 뭐냐면 뼈예요. 뼈. 예? 뼈 마대, 뼈부터 샤브. 이 샤브가 아까 줄여진 부르는 말 샤브 라레로, 뼛속까지 탈탈 빨린다. 이거 탈탈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것부터 모든 게 이 마약을 손을 대면 다 털려서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뭐는 알았죠? 이게 일본말로 호네마루 샤브라데로. 이래서 샤브라고 부르는 거 알았죠? 이거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마약 내가 석사하고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샤브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먹을 때 샤브 할 때 생각할 때 샤브로 생각하지.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진 기본이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기고 완전히 망가진다. 이거 다 전부 빼앗긴다는 게 바로 샤브예요. 그래서 샤브하면 이거 필로폰이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빙독, 얼음처럼 생긴 마약이다. 그 다음에 루핀 이렇게 하고, 북한에서는 똑같이 중국하고 같이 빙두라고 쓰고 얼음이라고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대만도 일부 샤브가 일본이 영향을 해서 그쪽 전쟁으로 인해서 동남아 쪽에서도 일본말을 많이 쓰니까 샤브라고 다 많이 써.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도.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그 샤브란 말을 일부 썼는데 실질적인 대만은 아민타민 해봐요. 아민타민. 대만에서는 아민타민이라고 써요. 근데 일본 애들이 샤브라고 해서 샤브도 쓰지만 아민타민이야. 그럼 미국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그냥 메스 한마디 줄여서 메스암페타민을 메스하면 필로폰이야. 그 다음에 아이스, 아까 얘기한 주사로 맞는 거 주사, 스피드, 대속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속신, 에페드린에 대속신을 붙였다고 해서 앞대가리를 따서 대속신. 근데 이거는 표현은 하지만 이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60년대에 모두족이라는 사람이 보라색, 이 필로폰으로 보라색을 만든 걸로 해서 이 훈장 이름인 퍼플하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퍼플하트라는 용어가 보라색으로 생긴, 전부 다 이게 흰색이거든요 원래 필로폰이. 근데 이걸 퍼플하트가 보라색같이 생긴 걸 퍼플하트라고도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따가 이제 영국 얘기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독일 얘기만 했잖아.
그 독일 얘기하다 보면 그때 이제 2차 대전하면 독일에서 이걸 필로폰을 많이 쓸 건데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각성제를 안 썼을까? 영국도 썼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메스까지 안 붙인 일반 암페타민, 지금은 암페타민은 약으로 써요. 그만큼 각성 효과가 있지만 중독이 좀 적고 환각 현상이 적고 이러기 때문에 암페타민에다가 메스를 붙여서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썼는데, 그래서 암페타민이라는 말도 쓰지만 영국에서는 에더럴이라는 말을 써요. 에더럴. 이 에더럴. 그래서 우리가 이 암페타민 아까 그거 얘기는 뭐냐면 주의력 결핍 치료에 쓴다고 해서 지금 필로폰도 약으로 쓴다 하는 게 바로 이 암페타민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인 사람이 이것을 또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독일은 아까 얘기한 바로 이 페르비틴. 그래서 페르비틴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억하라고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뭐라고 부를까? 프랑스? 여자 이름이에요. 티나 해보세요. 티나. 티나 한 대 하자 하면 티나 필로폰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필리핀이나 동남아는 샤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나중에 제가 이걸 이제 바꿔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페르비틴이 다 개발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퍼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막 광고를요, 지금 우리 뭐 하나 개발되면 막 광고탑에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전철, 오버니스, 광고탑, 도시철도 곳곳에 광고 포스터가 붙기 시작해요. 페르비틴이. 예? 이렇게 마약을 선전한 그 당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황색 색깔, 청색 색깔을 들어간 아름다운 색깔로 페르비틴을 작은 튜브까지 딱 그려가지고 샘플까지 나눠줘요. 샘플 우표만한 데다가 3mm 함량의 무료 알약까지 딱 집어넣어서 페르비틴 선전물에 우표에다 딱 붙여서 홍보물에다 붙여서 먹어보라 이거야. 그럼 마약 3mg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럼 봐요. 기분이 막 날아갈 거고 배나가,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 안 사 먹겠어요? 이러니까 이런 광고주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성의 불감증이 올 때도 페르비틴 알약을 해결. 여성의 성욕, 성기능 강화도 해결.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또 소개를 할 때 알코올 중독, 코카인 중독, 아펜 중독 다 해결할 약이다. 사 먹어라. 중독 해결할 약을 더 강한 필로폰으로 사 먹어서 나래요. 이렇게 선전해서 무식하게. 그때는 신비약을 개발을 했으니까 이걸 치료약으로 팔아먹었어. 예? 그러니까 더 중독이 더 세진 거죠. 이런 시기가 있었다. 바로 이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오죽하면 이 발명한 펠릭스 하프너라는 사람이 광고에 이용당해서 뭐라고 했냐면, 페르비틴의 처방이야말로 사회 전체를 위한 궁극적으로 투입해야 할 이 시대의 최고의 계명이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대요. 예? 이 정도의 뇌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물질에 대한 갈망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쫙 퍼지고 한 잔의 커피처럼 자연스럽게 퍼져서 학생은 시험 볼 때 긴장감이 들 때 페르비틴 사 먹어. 그 다음에 야간 근무하는 전화국 교환원, 간호사, 최고의 성과를 내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계층으로 퍼지면서 다 사먹는 거예요. 야간 경비원도 졸음과 사투에서 이기고, 기관차 운전수도 불평 없이 기관차를 밀었고, 장거리 운전사도 아우토반 그걸 휴식 없이 그냥 달리고 운반 다 대단하고, 신의 대원들도 스트레스 줄고, 성욕은 강해지고 의욕은 강하니까 더 그냥 난리 치고 돌아다니는 게 마약의 힘으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죠. 초콜릿 견과류에도 14mg을 섞어 넣으면 초콜릿을 막 팔아.
그 다음에 견과류도 막 팔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마리아나 얘기할 때 했는데 이건 지금 마리아나보다 더 심각한 필로폰을 섞은 거를 파는 거야. 초콜릿. 애가 울면 초콜릿 먹이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카페인과 달리 3, 9개월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건 약하고 양이 작다 이러면서 또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이거 먹으면 막 가족끼리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데 우리 여기서 음식 만들면 짜증나고 그렇고 신경질 나잖아요. 이거 한 대 맞으세요. 그러면 집안일도 수월하고 또 살이 촥촥 빠져요. 이거 얘기 좀 할게. 내가 이건 젊은 애들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살 빠진다고 해서 살 많이 빼먹는 게 다 아편 종류의 약인데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걸 꼭 알리세요. 이걸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 연결해서 먹으면 실제는 8시간도 안 가는 건데 떨어지려고 먹으면 점점 저 누적이 돼갖고 3, 4 이제 독일 전쟁 때도 이것이 큰 전투에 강력한 힘이 되는데 잠이 안 오지 땡기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마르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 비계만 빠지면 되는데 근육이 빠지고 뼈가 빠져버려. 이걸 모르고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빨리 빠지는데 이게 뼈도 빠르니까 막 거기 구멍 뻥뻥 생기지. 근육 다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생긴 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있어요. 지금 코카인에서도 이제 몸이 피부가 막 가려서 긁어대서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다고 해서 코카인 먹으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지금 그 페르비틴 버거 그거를 이빨 치아 다 망가져 버려요. 밥은 먹고 싶지는 않은데도 여기에서 이 달달한 거는 입에서 땡기니까 뭐 3, 4일 동안 뭐 양치할 생각도 안 하지. 입에서 침은 다 말라갖고 이 침샘이 말라서 침은 안 나오지. 막 이러니까 이 이빨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빨만 봐도 그렇고 눈이 동공이 막 그냥 확대가 되고 달라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헤드라고 해. 그래서 그걸 딱 얼굴만 딱 봐도 이거는 마약 중독자, 필로폰 중독자라고 딱 판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날씬하게 살 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3, 4일 지나면 그냥 완전히 떡이 돼서 이틀은 누워서 잠을 안 자니까 한 5일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지. 그럼 살 잘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살 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잘못 알고들 자꾸 이것이 또 중독 안 되면 먹다가 관두면 돼. 근데 이게 중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 빼려다가 중독자가 돼서 마약 중독자로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알려주세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살 빼는 약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살 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이 일본에 놀러 가면 이 젊은 여성들이나 아줌마들 30대만 돼도요 일본 가서 월경 할 때 진통제 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우리나라에서 안 팔았어. 가서 사갖고 오는 게 유행이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김포나 이제 공항에서 이제 다 뺏어요. 뺏기 시작하면서 못 사오게 해요. 이런데 온라인으로 해서 다 사서 빈다는 거야.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로 안 아프긴 해도 이것이 중독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살 빼는 약은 외국에서는 안 팔어. 이런 문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몇 군데에서는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문 딱 열면 거기 가서 우르르 가서 처방받아서 이거를 자기가 먹고 남은 거를 또 인터넷에서 팔어. 그래서 자기 약값 벌어. 이게 지금 젊은 여자들의 문제점이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외국 여성들이나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이 원정 살 빼러 약을 사러 들어와 우리나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이 정도로 우리는 이게 처방이 규제가 되고 철저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살 빼는 약만큼 외국은 막는데 우리나라는 처방을 막 내준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2차 대전 독일로 돌아오면요. 아까 마약 범죄자 분류 28가지를 한다는데 몇 가지만 하세요. 먼저 감옥에 넣을 때요. 유대인들은 연보라색으로 딱 놨어요. 연보라색이 딱 있으면 유대인이야. 노란색으로 붙이면 범죄자야. 검은색을 붙이면 정치 예방법에 체포된 사람이야. 빨간색을 붙이면 이건 마약 중독 치료자야. 우리나라 감옥에 빨간 거는 뭐예요? 빨간 거 명찰 붙인 거 해병대인가요? 사형수. 그렇지, 사형수예요. 근데 얘네들은 마약 중독 치료자에다 빨간 걸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31년도 올 구분해요. 중독자도 31년 이후와 전은 아까 빨간색을 붙였는데 31년 이후의 중독자들은 초록색을 붙여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명찰 무슨 색깔? 저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사형수는 빨간색, 마약 중독자는 무슨 색? 노란색. 파랑색. 그래서 파랑색끼리 때려 넣어서 초보자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교수들 만나서 잘 배우고 나와서 학교 졸업하고 그걸 사관학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파란 딱지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구분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반유대주의 정책과 반마약 정책으로 이어져서 아리아인 혈통 증명서까지 도입을 시키고 피해의 순수성을 요구하면서 노골적인 공식적으로 설명하면서 반유대주의 선동과 반마약 정책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어느 것이 독이냐, 유대인이냐, 마약이냐 할 때 이렇게까지 비교를 했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독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독성물질 감염 병균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똑같이 마약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외래 전염병에 걸린 인간이다 해서 완전히 몰아붙인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히틀러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히틀러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약을 했을 것 같아요. 토탈 자살하기 전까지 한 3, 4년간에 몇 가지 주사약을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 많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여러분 지금 내가 종료. 이거를 지금 잘 듣고 잘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강의를 안 하고 KBS 24년도 12월 17일 날 셀럽의 병사의 비밀에서 히틀러의 치료에 사용했던 약의 비밀이라는 걸 방송 1시간을 했어요. 80까지. 네, 이거를 내가 여기 틀어주면요 간단해요. 여기에 나와. 그런데 내가 그걸 안고 이걸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그걸 가지고 거의 요약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유튜브나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2차 대전 전쟁의 역사와 히틀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TV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히틀러가 이제 히틀러 가서 얘기하는데 일단 거기는 화면에 히틀러가 악수를 쫙 부하들 앞에서 등복할 때 이 왼팔을 뒤에다 이렇게 해서 이러고 악수해요. 이 장면을 그 찍은 거를 방송을 보내면서 자 이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히틀러가 이렇게 팔을 떨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나 또 전격적 작전을 번개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여기서 낯질 작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송에서 하는 거를 보고 아까 얘기한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마약 상식을 자세히 알아서 그 영화를 비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TV에 나오는 것도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걸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거다. 이렇게 자기가 비교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마약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잠깐 비교한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히틀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전격 작전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여기 방송에서도 전격 작전, 이 약을 먹이고 히틀러가 약을 먹여가지고 그냥 겁없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전쟁 중에 이 약이 떨어지면 군인들이 집에 편지를 보내서 페르비틴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가정에 편지를 해서 그것까지 붙여달라고 할 정도가 심각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전쟁 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원래 전쟁이 39년서부터 이제 41년 사이를 먼저 얘기하면 하이니 빌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딱 입대했어. 이건 전쟁 전 얘기예요. 이랬을 때 집에 보낸 편지에 페르비틴을 보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훈련이 매우 힘들어요. 몇 날 며칠 비상이 걸리면 그 놀라운 효과 덕에 나는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얘기를 글로 쓴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의 그 놀라운 효과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 전 얘기예요. 이렇게 의존하면서 군대에서의 고단함, 전쟁에서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입에되기 시작한 군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떨어지면 집에다가 보내면서 편지 보내는 거 오직 요거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면서 이걸 먹으면 생기가 돌고 막 보초를 써도 막 추운 데서도 막 보초가 고달프지 않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군생활을 힘들어도 하루에 2, 4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2, 4일에 한 번씩. 네? 그러니 가정에서 이 페르비틴 사서 날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밖에서도 이제 많이 처방 없이 막 이제 사고 시작했을 때 그 히틀러가 들어와서 그래도 막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암암리 사서 먹었던 거고, 규제를 먹던 사람이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효과를 알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 보병, 전차병, 비행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물들을 다 먹으면서 했는데 이걸 시험까지 해요. 군대전에. 제일 먼저 의무 장교 초급자들에게 이거를 줘서 약 효과가 있고 건강, 이 생산성과 이 군대 훈련과 이런 데서 도움이 될까 다 먹여봐. 전부 젊은이들이 뿅가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작용과도 효과가 최고입니다. 막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 단계도 다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군인들한테 각성제 대신 하려면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아까 커피가 비싸다 그랬죠? 하룻밤에 약 커피를 마신다면 50페니가 들어가. 근데 그거 대신 페르비틴을 먹이면 16페니가 들어가. 10마르크의 그 아래 단위가 페니에 그 당시에. 자, 그러니 3배, 3분의 1분이 안 들게 군인들한테 커피 대신 줄 수 있는 각성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험을 해서 이걸 먹여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페니, 2페니, 5페니, 10페니, 50페니까지가 있어요. 그 페니가. 그래서 의무장교 후보생들한테 먹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선구자가 된 게 독일 바로 장교 후보생이에요. 알았죠? 미국 대학생들이 선구자가 바로 독일 의무장교 후보생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얘네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거. 그러면서도 이게 그 고이칭 랑케라는 그 한 사람은 이 약의 중독성을 경고하고 이제 금해줄 것을 상부에 막 보고를 해. 이렇게 옳은 사람도 있었어. 그랬는데 군지휘부의 손에서 벌써 떠나버린 거야. 이제 전쟁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2차 대전 전에 뭐였어요? 폴란드 침공을 시작하면서 39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군인들이 큰일 났다. 이거 전쟁에 나와서 우리가 공격하려면 약국을 다 뒤져라. 그러고 약국 뒤져서 페르비틴 막 모자 속에다 집어넣고 막 준비를 하는 거야. 이 고단한 전쟁 속에서 지가 버틸려면 페르비틴이 있어야 든든하니까 이런 준비들을 막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로봇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년 9월 1일에
2차 세계 도화선이 된 폴란드 침공을 딱 감행을 할 때 바로 메스 암페타민에 대한 의무 보고서가 탁 올라가요. 그럴 때 바로 베레비틴 효과는 이제 막 좋다고 올라가는 사람, 시열감이 생기고 주의력이 집중되고 뚜렷한 능력이 향상되고 작업에 빠른 진행이 일어나고 명백한 각성 효과가 일어나고 그 모든 자기가 해야 할 임무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도 그렇게 떳떳하게 하고 시열감을 느끼고 추진력을 커지고 의욕이 넘치고 사고와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리고 효과 지속이 시간이 길다. 이런 식으로 막 긍정적인 실험 데이터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잔인한 나치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뭐 임무를 하나 맡기면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독려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매깁시다 이러고 보고서가 막 날아와 군단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되고 있을 때 바로 두려움이나 소신감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켜 막. 이럴 때 바로 야간 진격을 할 때 자정의 모든 지휘관과 전투 운병자들이 이 마약을 나눠주고 복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전쟁에서요 어떻게 빨리 승리했냐면요, 폴란드군이 10만 명하고 민간인 6만 명, 16만 명을 싹 죽인 이 침공작전에서 각성제로 조그만 피로감도 없이 임무 완수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구군단 소속 군의관의 보고서에 딱 올라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약효과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부대원의 치열한 전투에서 페르비틴을 공급받은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합니다. 계속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이럴 때 이제 진정하게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는 침공, 폴란드 침공을 딱 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합쳐서 연합군에서 1939년 9월 3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 이래서 2차 대전이 반발된 게 39년 9월 3일 날 2차 대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독일군이 거기서도 이제 잠깐 나와. 그 저기 KBS 거기에서 독일군의 육군의 병사만 많았지 전차 뭐 대포 비행기 전부 다 연합군보다 숫자가 다 찍었어. 연합군이 만약에 공격해 들어왔으면 일찌감치 2차 대전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각 대수는 거기 자세히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의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보헤미안 일병이에요. 일병같이 짤락짤락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보헤미안 일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틀러가 무작정 이제 나는 저 프랑스를 무찔러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싶다. 프랑스를 무찔러 가장 최고의 강적, 가장 최고의 군비력을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미국만큼이나 센 데가 프랑스였어요. 그 유럽에서. 그거를 점령하래요. 전부 다 적은데. 이래서 이제 에이니 폰 만슈타인 장군하고 하이니 구테리안 그 기갑부대장이 작전을 짜는데 안 되겠다. 이제부터 그때 국경 벨기에하고 이쪽 프랑스하고 사이에 있는 아르덴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산맥이 수비 많고 험난해서 여기는 아예 수비대 방어구를 안 세워놨어. 설마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벨기에 국경을 딱 막고 프랑스 이쪽 사이드에서 이쪽 이렇게 방어진을 쳤는데 작전을 내려니까 들어가는 방법은 아르덴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국경의 스당에 도달한 다음에 대서양 쪽으로 돌진을 하면 남부 프랑스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것을 프랑스를 딱 두동강이 낸다는 작전에서 나칠 작전이 일어나요. 그 TV에서는 나칠 작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전속 번개 작전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칠 작전을 해서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딸리는데 여기에 효과가 바로 페르비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공격하려면 3박 4일을 안 자고 그냥 그 행군을 30km짜리 하고, 여러분 군대에서 30km짜리 행군하고 저기 30km 몇 시간 걸렸어요?
그냥 걷는 거만 우리 군대에서 많이 걸려. 빨라. 10시간, 12시간. 자, 근데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거기까지 그거 넘어가는 거리가 300km에서 500km. 그러니까 빨리 지르기는 300km. 원래 좀 저거 길로 오면 500km가 걸려. 500km. 그거를 완전 무장하고 3박 4일을 걷고 뛰고, 앞에는 그 탱크 모으는데도 막 진흙에 빠지고 나무에 걸리고 하는데도 약을 딱 2알서부터 4알을 먹어라. 그러가 만약에 또 잠이 자고 그 다음날 더 이게 힘이 빠질만 하면 2알 더 먹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처방까지 딱 내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군 주머니 속에 항상 각성제를 딱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의 우수성이 이 작전에서 나오고, 1차 바로 이것이 아르덴 진격작전, 나칠 작전에서 얘네들이 태만하게 있는데 설마 여기를 이랬는데 3박 4일을 정신없이 넘어가서 피곤함도 없이 그냥 공격해서 벨기에군이 한 10만 명씩 키우는데 불과 2만 5천 명인가 요번 안 된 애들이 넘어와서 그냥 죽석살 때 달려들면서 쏴대고 달려드는 거야. 겁도 없이. 에? 저런 군인을 처음 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력도 많고 위치가 좋은 위치에서도 후퇴를 해요. 아주 좀비 같은 독일군 군대 두서를 두고. 그래서 독일군이 승리한 게 바로 페르미틴의 필로폰의 승리예요. 이게 바로 2차 대전의 최초의 우리 전쟁에서 사용됐다는 마약 복용의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알 정도 먹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주위에서도 이 소비가 막 열풍을 불이키고 폐경기 주부들도 약물용 사탕같이 막 나오니까 약물 막 이제 막 쭉쭉 빨아먹으면서 집안일 하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 우유들도 애들한테 수유하기 전에 그것 좀 쪽쪽쪽쪽 빨아먹고 이러면서 막 그 애들 젖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산할 때 먹이고, 배멀미 할 때 먹고, 고소공포증에 먹고, 꽃가루 알레르기에도 먹고, 정신분열증에 와도 분할 장애, 우울증, 의욕상실, 뇌장애 할 것 없이 불편한 일만 있으면 다 먹는 거야. 다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전쟁 간벌에 커피도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 아침 때 묽은 커피 대신에 매트 암페타민을 물에 딱 쏟아 마시는 거야. 독일이 이랬어요. 예? 이 정도였다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덴 산맥을 어떻게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기술적인 나칠 작전 제목 물어보면 페르비틴 하고, 내가 이거 원래 이 질문해서 대답하고 문제로 낼 것들을 지금 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군을, 장성까지도 나중에 이게 뒤에 나와요. 읽어보면 다 연합군에 체포돼서 다 하면 손 들들들고 안에 갖고 탈출한 건 다 그냥 마약 막 2만 알 이런 거 갖고 탈출하고, 그래갖고 신문할 때도 그 약을 다 뺏어서 없어서 달달 떨고 약 좀 달라고 이러고, 장군이고 뭐고 하여튼 그 2차 대전 때 마약 복용자들이 전 군인이 거의 다 그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심각했고, 오죽하면 각성제 시행,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각성제 시행령까지 내려요. 각성제를 쓸 때 고위부대 군의관 및 나치 무장 친위대 해당 부서에 전달돼 의무장교를 위한 각성제 페르비틴의 지침서, 작용 방식, 복용량, 적용 범위, 투여 방식, 효과 발현 시간, 섭취 방법, 작용 시간,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다 내려보내요. 맨 처음에 하루 하나를 먹으라고 시행령. 그런 것이 야간에는 예방 차원에서 짧은 간격으로 2정까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해줘. 그리고 필요시 3, 4시간 후에 요 약기운이 떨어지면 한두 알 더 먹어라. 예외적 상황에서 24시간 수면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해서 내리는 거야. 이 정도였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우리
기존의 중독 마약자들은 감으로 이렇게 먹다가 감으로 양을 늘리고 감으로 양을 늘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지금 이것이 심각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됐는데 이제 히틀러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다음이 바로 히틀러 얘기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히틀러 요거만 알아두세요. 전시 중에 총 90가지의 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이 히틀러다. 그리고 매일 28가지 알약을 먹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히틀러 막 여러 가지 유래가 많아요. 막 이쪽 저쪽에서 히틀러는 뭐 78가지 먹었대, 72가지 먹었대, 뭐 무슨 마약했대 하는데 우리는 요거만 알아주세요. 총 90가지. 여기에는 비타민제, 호르몬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황소고환 무슨 어디 좋다면 무슨 내장 뭐 간 이거에서 다 막 삶아서 뽑은 것들 이런 것까지 해서 주사 맞은 거.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뭐 해야겠어요. 주사가 한없이 이렇게 많이 맞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의문 안 와요? 아 주사가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에도 맞고 맞을 데가 없대요. 맞을 데 없어서 다리에도 그럼 맞을 데가 없을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그 위에 놓고 아래 놓고 아래 놓고 쫙 자꾸 자국이 돼버려. 자꾸 자국. 딱지가 지면 자꾸 자국이 쭉 해서 자꾸 자국이. 그러면 지금 중독자는 발목에다 놓고 이쪽 팔 다 놓고 이제는 막 요런 데 핏줄 튀어나오는데 여기 놓고 다 그래서 우리 링게로 맞을 때 간호사들이 여기 놓다가 이게 핏줄 안 보인다고 막 여기다 놓죠? 예. 이런 식으로 쑤셔대는 거야. 히틀러가 여기에 그래서 반팔도 더울 때 못 입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히틀러 얘기를 저거 했지만 꼭 팔만 이게 떠오는 게 아니라 작전회의 할 때 제일 심각한 게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히틀러 암살 작전 영화. 그게 그 후에가 히틀러가 진짜 힘들 때가 그때였어요. 그거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그게 이렇게 해서 자꾸자국이 있을 때인데 히틀러가 이제 마지막 막 몰려서 러시아를 소련을 공격해서 소련이 막 거의 다 점령했는데 이게 막 페르비티 다 떨어지고 춥고 막 금방 점령할 걸 알고 담요도 한 개뿐이 안 갖고 가고 옷도 막 추운데 그 떨고 있는데 약까지 떨어지니까 질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이 몰렸다가 총 공격을 하니까 막 다 포로되고 막 죽고 다 몰리고 나올 때 얘는 늑대 요새에서 지하 방가에서 달달달달 이거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총 사령관들만 모아놓고 작전만 짜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책상을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 손을 이렇게 이 장군들이 한 20명 앉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잡고 있고 이쪽 여기 TV는 이 왼손만 표시하지만 다리까지도 떨려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땐 기운이 나야 되니까 미리 약물 금고에서 주사 한 대 딱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생기가 나서 막 회의 몰아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대령 하나가 암살을 위해서 그 영화 나왔어요. 저 영화도 봤지만 이제 이게 없었는데 그래갖고 그게 7월 달에요. 44년도 7월 날짜까지는 뭐 거기 보세요. 다 자세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장에 늦게 들어와서 그 대령이 들어와서 이름도 길어서 나 지금 얘기 길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갈색 가방을 테이블 밑에 각하한테 딱 인사하고 박수 딱 하고 밑에다 갈색 가방 딱 놓고 회의를 딱 하다가 이제 그 장군이 아니라 작전들이 이거를 여기서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다 점령을 합니다 할 때 이 친구는 언제 그래서 화장실로 빠져나갔고 이게 그냥 빡 터져버려. 그 히틀러는 거기서 붕 떠서 날라가지고요 저구나 여기 있다가 날라서 저 문가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마에 맞고 거기서 떨어지는데 톡톡톡 털고 일어나. 이게 마약의 무서운 힘이에요. 귀가 빵꾸가 나고 여기가 피가 질질 흐르고 막 옆구리 이런데 파편이 28군데가 지금 있는데 일어나서 야 이거 영국군이 여기까지 폭탄을 지금 때렸단 말이야. 이러면서 상황을 정리해. 이게 마약의 무서움이에요. 그때부터 귀 치료 모든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통제를 때려 넣기 시작합니다. 오리지널 마약들이 막 투입돼. 예? 이제 그 마약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이 나오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끝나고 우리 저기 문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간단하게.